푸틴은 왜 죽지 않으려 하는가? 러시아의 39조짜리 불멸 프로젝트. 지난해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 중국의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던 그날 두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전 세계의 눈이 쏠린 그 자리에서 푸틴은 시진핑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인간은 장기를 교체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나이든 권력자들의 엉뚱한 잡담 정도로요. 그런데 실제로 이건 잡담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무려 39조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국가 프로젝트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러시아는 왜 죽음에 도전하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로비치 푸틴. 1952년 10월 7일 소련 레닌그라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가정 출신이었고 어린 시절에는 골목대장 스타일의 말썽꾸러기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변화를 결심한 건 12살 무렵 유도와 삼보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 신체적 규율이 그를 바꿔놓은 거죠. 그는 이후 레닌그라드 국립대학 법학부에 진학하고 졸업과 동시에 KGB, 즉 소련 국가보안위원회에 들어갑니다. 냉전시대 첩보기관의 핵심으로 그는 동독 드레스덴에서 비밀요원으로 활동하며 정보 수집과 공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되자 푸틴은 레닌그라드로 돌아와 정치에 입문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부시장을 거쳐 1996년 모스크바로 올라가 옐친 대통령 행정부에 합류하죠. 1998년에는 FSB, 즉 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 국장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1999년 12월 31일 대통령 옐친이 전격 사임하면서 푸틴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됩니다. 이후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 그렇게 러시아의 최고 권력자가 된 그는 체첸 전쟁을 통해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굳히고 에너지 자원 국유화로 경제 권력을 장악하며 국내 반대 세력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2008년에는 헌법 규정을 피해 메드베데프를 4년간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 다시 대통령으로 복귀했습니다. 2020년에는 아예 헌법을 개정해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그의 나이는 73세. 그리고 그는 여전히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주 오래도록 그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러시아의 프로젝트, 정식 명칭은 신건강보존 기술로 헬스 프레저베이션 테크놀로지즈입니다. 2024년 푸틴이 직접 국가 장수 프로젝트를 공개하며 2030년까지 17만 5천 명의 생명을 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숫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군 사망자 추정치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공교로운 일치인지 의도된 메시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핵심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프린팅, 살아있는 세포를 3D 프린터로 출력해 인간 조직이나 장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은 이미 인간의 연골 조직과 생쥐의 갑상선을 바이오 프린팅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종 장기 이식입니다. 인간과 유전적으로 유사한 미니 돼지의 체내에서 인간 장기를 배양하는 기술이죠. 들으면 들을수록 공상과학 소설 같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인간 장기 대체 기술을 실현하는 것. 크렘린궁은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며 국가 지원 아래 다수의 연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끄는 인물들도 흥미롭습니다. 우선 마리아 보론초바. 그녀는 국가 유전학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내분 비학자이자 놀랍게도 푸틴의 딸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 자체가 오랫동안 비밀이었던 그 딸이 이제 국가의 핵심 과학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미하일 코발추크, 옛 소련의 핵 연구기관인 쿠르차토프 연구소의 소장으로 물리학자입니다. 그는 푸틴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진 유리 코발추크의 형이기도 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불멸을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인간을 수리하는 능력은 분명히 발전할 것입니다. 또 한 명, 블라디미르 하빈선. 러시아 언론이 푸틴의 노인학자라고 부르는 인물입니다. 그는 송아지 조직에서 추출한 펩타이드 기반의 항노화 치료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성경 구절을 근거로 인간은 원래 120세까지 살도록 설계됐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는 지난해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푸틴 본인도 비주류 건강법에 대한 집착이 유별납니다. 2018년 당시 오스트리아 총리였던 제바스티안 쿠르츠와 회담하면서 푸틴은 크렘린궁에 설치된 극저온 치료실을 소개했습니다. 영하 112도의 초저온 환경에 신체를 노출시키는 일종의 역사우나인데요. 쿠르츠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푸틴이 알몸으로 극저온 치료실에 들어가는 효능을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해서 놀랐다. 상상이 가시나요? 핵강대국의 대통령이 알몸 냉동 치료의 효능을 열변하는 장면이요. 사실 러시아 지도자들의 이런 장수 집착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소련의 과학자 알렉산드르 보고다노프가 젊음을 되찾기 위한 혈액 실험으로 크렘린궁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직접 시술하다 부작용으로 55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의사 올렉산드르 보고몰레치는 세계 최초의 장수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는 연구로 스탈린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65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장수를 연구한 사람들이 정작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게 어쩌면 죽음이란 그게 아무리 강력한 국가 권력이라도 비껴갈 수 없는 무언가라는 것을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러시아의 현실은 어떨까요? 러시아는 여전히 선진국 가운데 기대 수명이 낮은 축에 속합니다. 공식 통계 기준으로 러시아 남성의 평균 수명은 약 68세, 미국이 약 76세, 서유럽 주요국은 80세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장기 프린팅, 유전자 치료, 이종 장기 이식에 39조 원을 쏟아붓기 전에 먼저 국민 건강 인프라와 의료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우선 아니냐는 지적이죠. 그러나 푸틴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국민 건강을 위한 사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2036년까지 집권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그가 죽음에 도전하는 기술 개발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베이징 퍼레이드에서 시진핑에게 건넨 그 말, 장기를 교체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말이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에서 나온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권력은 영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권력을 쥔 인간도 영원하고 싶어 합니다. 3000년 전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았고 수백 년 전 연금술사들이 생명의 묘약을 조제했고 지금 러시아는 39조 원짜리 국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욕망은 같습니다. 죽지 않겠다는 것. 과연 이번엔 다를까요? 그 답은 2030년 이후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